91번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심리적 응급처치가 뭐죠? 그렇죠. 외상사건 후에 생존자들에게 응급의료 처치처럼 정서적 혼란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고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화된 개입 방법입니다.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한번 문항들을 살펴보면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즉각적이고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다외기 개입 방법이다. 즉각적이고 우선적으로 이건 옳죠. 그런데 다외기 개입 방법이다. 아니죠. 단외기 개입 방법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외상사건 후 생존자들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옳습니다. 이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9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논박을 통해 외상사건 피해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사고를 변화시킨다. 어떤가요? 이 내용은 CBT,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내용이죠.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심리치료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다.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트라우마 디브리핑을 중점으로 다룬다.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디브리핑을 중점으로 하는 이 관점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따라서 91번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상사건 후 생존자들의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라는 2번이 옳은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92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법률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고 옳은 답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교의 장은 학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 중등 교육법의 제20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이 1항의 내용은요. 틀린 부분이 있네요. 제20조의 2가 아니라 제19조의 2가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도 옳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옳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3번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도 틀린 부분이 있네요.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4번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표현이 옳습니다. 따라서 1, 2, 3, 4 모두 옳지 않는 설명이네요. 그럼 5번이 옳은 설명이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률상 6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92번 답은 5번입니다. 93번 학급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의 주요 내용은요. 자살 위험 요인과 징후를 인지하고 위험을 인식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포함하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제시된 선택지들을 검토해 보면서 자살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살 위험 요인과 위험 징후 설명. 옳습니다. 이 내용은 자살 예방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다른 사람의 자살 위험 징후 인지하기. 중요한 내용이죠. 3번 자살 사고 변화시키기. 3번의 자살 사고 변화시키기는요. 주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학급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의 내용으로는 옳지 않죠. 이렇게 일반 학생 대상으로 예방 교육에서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자살 사고 변화시키기는 학급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의 내용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맞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5번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방법. 맞습니다. 이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살 사고 변화시키기입니다. 94번 재난대응 위기상담 3단계 안전 기업과에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제시한 학자는 허만이죠. 허만은 재난대응 위기상담 모형에서 안전단계, 기업과 애도 단계,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를 나누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안전단계에는 그렇죠. 아웃리치, 옹호, 정보 제공과 심리교육, 이런 정상화 등의 내용이 있었고 기업과 애도 단계에는 즉시성, 마음챙김, 인지 재구조화, 정서 다루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는 긍정화, 조언, 과제 주기, 실험과 시도,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번의 답은 1번 허만입니다. 95번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청소년 A에게 외상초점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할 때 심리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외상초점 인지행동 치료에서 심리교육은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죠. 치료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전체 과정에 걸쳐 사용되기도 하죠. 심리교육은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 외상사건의 영향을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유인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아버지의 죽음 후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심리교육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3번 정서 조절을 위한 근육이완 훈련을 실시한다. 근육이완 훈련은요.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기법이죠. 따라서 심리교육 범주보다는요. 실제 치료 기법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3번은 심리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9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선택지들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치료적 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5번 심리교육은 상담 전체 과정에 걸쳐 사용될 수 있다. 옳습니다. 심리교육은요. 초기에 사용되지만 전체적, 상담 과정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번의 답은 3번 정서 조절을 위한 근육이완 훈련을 실시한다는 심리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 답이 되겠습니다.